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5월입니다. 첫 주에는 제가 책을 소개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 그 유명한 짐 로저스, 투자가죠. 짐 로저스가 쓴 책입니다. 투자가 유명한 사람이 이제 워렌 버핏,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소로스와 로저스 이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3대 투자가니, 세계 3대 투자가니 또는 세계 최고 투자가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3대를 나누는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소로스 밑에 있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창업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창업했다 이야기하는데 정작 소로스한테 물어보면 직원이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방송을 하고 우리와 되게 친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짐 로저스 쳐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저도 바로 확인해 봤는데 한국경제TV에는 며칠 전에도 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투자의 귀재, 아무튼 세계적인 그 투자가 로저스의 대전환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요? 대개 2019년 연말에는 610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14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 12월 말에 1384만, 1400만에 아주 근접했잖아요. 지금 아마 넉 달이나 지났으니까 140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2019년에서 21년까지 2년 사이에 무려 2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개미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로저스한테 이렇게 동학 개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동양이 좁다, 동학은 좁다, 서학까지 가는 서학 개미들도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이거는 리스크가 높아지는 일이다. 동학 개미들을 리스크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1억씩 나눠주고, 우리 그 성인들이 대한민국에 약 4,4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4,400만 명한테 1억 원씩을 나눠주고 3년 뒤에 그 주식 투자한 결과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짐 로저스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1억 받아서 투자한다면 몇 등이나 할까요? 제가 그 등수를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저도 아마 지금 투자해서 내고 있는 성적을 비슷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 가족은 4명, 4명 중에 한 사람하고 큰아들은 투자하는데 저하고 둘째 아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를 안 하니까 바둑이나 장기에서도 투자를 직접 두지 않는 사람이, 훈수 두는 사람이 판을 잘 볼 수 있듯이, 저도 인생 성형가로서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소로스 같으면 직접 그가 쓴 투자서, 투자 철학서, 그걸 읽어보기도 하고, 스노우볼이라고 해서 그 워렌 버핏은 그에 대한 어떤 평전을 쓴 2권으로 된 아주 두툼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로저스가 쓴 대전환의 시대를 통해서 그 실력을 평가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 투자 실력에서 내고 있는 그것을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아마 손실 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 5% 정도가 많이 땄을 겁니다. 그리고 한 20, 30%나 플러스일 것이고, 나머지 한 50% 안팎은, 그 이상은 별로 재미를 못 봤을 겁니다. 은행에다가 넣어두는 것보다도 못한 실력을 낼 겁니다. 왜 그런가? 로저스는 모르면서 투자하니까 그런다. 동학개미들처럼 우르르 좋다는 그런 시장에 들어가니까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저스는 나는
강세장에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약세장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벌었다. 내가 성공했다면 약세장을 쫓았기 때문이다. 즉 위기에 도전하고 모험을 해서 다른 사람 다 달아났을 때 그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서 거기에서 돈을 벌었다. 물론 70년대 그 초기에 펀텀에 들어가가지고 소로스랑 그 펀드를 운영하고 초기에 가서 근무할 때는 굉장히 일은 잘했다고 합니다. 소로스가 자기 직원이라고 로저스는 같이 공동 창업을 했다는데 소로스는 직원이었다고 하면서도 그는 애널리스트로서 아주 그 주식 분석가로서 뛰어난 정말 일당 열명목을 하는 그런 뛰어난 직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볼 때 도망가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어려울 때 위기에서 약세장일 때 뛰어드는 그런 투자가 자기를 성공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즉 공격적 투자관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소로스처럼 소로스와 함께 일해서 그랬는지 정말 모험적 투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 한 이틀 전에도 또 한국 그 경제 TV에 나왔던데 거기서도 그는 모르면 하지 마라. 아는데 투자하라. 모르면 이 책에서도 썼더라고요.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모른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즉 동학개미들이 상승장에 편승해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야 이거 주식 할만하네. 오 이거 굉장히 쉽네. 참 나 역시 똑똑해. 나는 영리해.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 편승해서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똑똑해서 수익을 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내가 영리해서 투자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 자기를 평생 뭐랄까요 실패된 인생으로 투자 실패가로 남게 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동학개미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는 리스크가 아주 큰 일이고 그 자체가 리스크요. 마치 자기 성공 체험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빚을 막 끌어들여 가지고 이거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있었으면 이걸 10배를 먹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리스크를 감당하려다가 폭삭망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이 42년생이죠. 그럼 뭐 생일을 지났다면 만 80세겠네요. 80세 먹은 이 노장이 거장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도 이 뭐랄까요 결혼을 늦게 해서 그런지 딸 둘이 1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나이 차이가 뭐 거의 60년 이상이 나죠. 그런 10대들이 우리나라 그 가수 블랙핑크 팬을 블랙핑크의 팬이라서 자기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만천자리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그 농담 삼아서 그런 그 중국에 대해서 호평하고 북한이 열려야 된다. 북한이 열릴 때 한국에 그 기회가 열린다 하면서 만일 무슨 만찬자리가 있다든가 하면은 그 블랙핑크하고 김정은을 초빙해 가지고 축하회를 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국의 이 뭐랄까요 분단 현실 이게 그 경제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정치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그때 기회가 왕창 열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국경제TV에서 출연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요체가 그겁니다. 아는데 투자하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게 유대인들이 아주 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아이들을 재우면서 자장가로도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렇게 유대인들의 상술의 핵심을 이 로저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소로스는 유대인이고 얄밉게도 버핏도 유대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로저스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물론 뭐 유대인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 제가 그런 책을 빌려왔는데 만들어진 유대인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투자의 기제로서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는 건 사실인데 이 사람도 웃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이 대전환이 올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대전환기에 대투자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대. 약세장을 쫓으면서 내가 시점은 잘못 잡는다.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한국경제에서 얘기하는 얘기. 자기가 때는 잘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점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리고 손절을 또 이야기했더라고요. 손절. 그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그 위치를 경제적인 어떤 그 위상 그것을 아니면 투자 수익 유지하려면 손절 등 여러 전략을 구사하라. 말이 쉽게 전략이죠. 말이 쉽게 손절이죠. 저도 지금 한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그냥 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기업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약세장에 수익을 낸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손해가 좀 난다 하더라도 이게 한번 잡으면 내 것이어가지고 주인의식이 생겨가지고 이 정이 들어가지고 손절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딱 설정해서 15% 오르면 산다든가 판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내려가면 또 판다든가는 그 기준을 피도 눈물도 없이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그래서 학원을 한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 인사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학생들 이렇게 그 평가를 한다든가 원서를 쓴다든가 조언을 해준다든가 할 때 그런 것을 수업료를 주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생착으로 겪으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 이제 쭉 교직에만 있어서 그게 좀 냉정하게 정을 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 손절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실천 못해서 문제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MBA 같은 거, 그 최고 뭐 경영자 과정 그런 거 따는 거 시간 낭비요, 금전 낭비다. 그런 거 딸 시간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공부하라. 투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라. 그런 자격증이 투자 실력을 보태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길다. 즉 호랑이가 사자가 사냥물을 덮칠 때 최대한 접근해서 그리고 일거에 쥐새끼 한 마리 잡더라도 사력을 다해서 덮치듯이 기다리는 시간, 일 안 하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그 시간에 연구하고 노려보고 분석하고 이 신문 보고 다른 정보를 분석, 정리, 요약해놓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승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다. 즉 어떤 그 사이클이 있을 때 상승은 1, 2년 한다면은 7, 8년 하강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시기에도 계속 뭐 옥을 가린다, 옥석을 가린다, 금, 은, 동을 가린다 하면서 거기에서 금을 찾는다, 옥을 찾는다 하면서 투자해가지고 2년 동안 번 것을 다 까먹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아니면 그냥 놓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뭔가 계속 부지런히 하면서 부지런히 잃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5월장은 좋니 안 좋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벌써 우리 집에도 투자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요새 책을 빌려서 투자에 대한 책을 뭐 읽기도 하고 방송도 가끔 보고 그러는데 외환위기 때는 뭐 그 전 안팎해가지고 외환위기 지난 다음에 김대중 정권에는 이 닷컴 IT였잖아요. IT 그것이 한번 거품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그때는 펀드를 뭐 은행에서 한 140조를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고 많이 빠졌을 때는 그게 반토막 70조 정도 지금 한 90조 안팎
아무튼 그때는 뭐 바이코리안에 뭐 해가지고 펀드를 은행에서 어마어마하게 팔았잖아요. 그때 거품은 은행이 일으켰고, 그리고 이번에도 거품이 꽤 꼈는데 코로나19 시기에 누가? 유튜버에서. 그래서 저는 주식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고 주식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옥석을 가르자면 10중 8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주식 거품,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거품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득권부터 시작해서 언론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불패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마찬가지로 이 주식도 그런 측면이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기가 얇아가지고 그냥 그 삼류 유튜버들 이야기 듣고 투자해가지고 아마 땅을 치고 통과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책을 읽는다든가 이 고수의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 뭐예요? 실천해야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 80노 투자가, 세계 최고의 투자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대가의 원리를 이렇게 원용해서 좀 넓히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딸도 그래서 이렇게 그 견문 넓이를 매우 넓히는 걸 중시했고, 집에서 떠나서 자기 혼자 삶을 개척해야 된다는 거. 교육이 바로 자립하는 거니까요. 교육의 목표가 독립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도 그래야 한다는 얘기죠. 그냥 누구에게 의존해서 누구 말 듣고 뭐 좀 찍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된다. 두고두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는데 투자하라. 모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예, 여러분들 이 짐 로저스가 가르치는 걸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고 그걸 잘 실천해서 자기 자본을 적어도 잃지는 말기 바랍니다. 버핏이 이야기하듯이. 특히 나이 든 분들, 퇴직한 분들은 잃으면 안 되니까 그냥 재미 삼아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냥 낙을 삼는다는 차원에서 용돈이라도 벌면 좋고, 아니면 잃으면 안 되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잘 투자도 하고 건강도 유지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